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게임스톱 등의 이슈 많이 주목하셨을 텐데요. 이 주가 변동성이 일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3대 지수의 상승된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들려온 국내 경제 지표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0.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넉 달 연속 상승세이고요. 그러나 0%대라는 거,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런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통신비 지원 효과 이런 부분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좀 커졌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넉 달 연속 소비자 물가는 0%대 상승세로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글로벌 주요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 CBO가 올해 중반까지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BO는 올해 4분기 GDP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그리고 내년에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생산량이 최대 잠재력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고용된 노동자 수가 팬데믹 이전에 고점까지 찍는 데에는 사실상 몇 년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미국 경제정만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로 봤을 때 지난해 7월 대비 빠르게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GDP의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작년 의회가 승인을 했었죠. 부양지출 급증이 부분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해석 또한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월요일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이후 기록한 최대 손실의 일부 만회를 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3대 지수는 반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드 요즘에 여러 가지 화제가 있는 상황이죠. 은 매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제 은 가격과 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주요 외신에서 잇따라 보도가 됐습니다. 레딧은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공격 이런 부분을 주도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 현물 가격은 2013년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8년 내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장중에 좀 있었고요. 은 가격은 지난달 27일 레딧 대화방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좀 변동폭이 좀 커졌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은 시세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은과 은 ETF를 매입하면 대형 은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출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은 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예측성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현재 게임스탑의 주가 영향이 또 은 시세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이슈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미국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었고요. 자, 이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봐야 할 텐데 일단 국제유가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 가격은 2.6%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브렌트유도 역시 2.4%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세를 좀 만회하는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사우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하루에 100만 배럴 석유 생산을 감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 금값인데요. 국제 금값은 역시 지난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상승으로 다시 0.7% 상승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0.7% 상승을 하면서 1,8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욕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이번 주에 다시 상승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증시와 지수가 좀 조종받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 뉴욕 증시에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분석가의 이야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의 퀀트 분석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스톱과 같은 종목에서 레딧이 부채 질환 이런 단기 급등, 헤지펀드가 들썩인 이런 사태의 변동성에 따라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오히려 이어갈 것이다라는 본인의 전망을 이어간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레딧과 게임스탑과 관련된 광풍 때문에 흔들리는 증시에도 여전히 콜라노비치 분석가는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이 찬스다라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주가 폭락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체계적인 투자 운영자와 재량적 투자 운용자들이 이 급락, 그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 증시가 주식 포지셔닝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가 굉장히 급속도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과 전 세계 모두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둔화세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백신 프로그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우려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원책의 이런 정책 조합이 어우러지면서 주식과 원자재는 앞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반면에는 채권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콜라노비치 전문가가 이야기했는데 거품에 빠졌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배나 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과 5배가 오른 태양광주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콜라노비치 전략가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뉴욕 시장에서 이 게임스탑과 그리고 레딧발 광풍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일단 어제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새벽에 뉴욕 시장도 역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네, 앞서도 글로벌 시황과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은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고 또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1,200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증권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심이 어떻게 작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중요한 포인트고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것보다 그리고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기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3천석 안착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고공행진했던 코스피가 3천선 이탈되고 많은 고민 드실 텐데요. 해결 방안 굿모닝 2부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N 굿모닝 시작합니다.
제임스의 수익 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함께 하시죠. 제임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글로벌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나스닥, 이런 S&P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항상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저께는 그러면은 3일 전에는 왜 상승이다. 그런데 왜 그 다음날 떨어졌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의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반등. 3일 전에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좋겠지 하고 했지만 엄청나게 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항상 거래량이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네. 거래하는 사람이 적었다,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큰 거래량으로 밀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의 뉴욕 증시의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 쉽게 보십시오. 뉴스에 취하지 마시고 뉴스에 마취되지 마십시오. 지금 뉴욕 증시는 방향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아침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그런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코로나도 확실히 줄기는 했습니다. 3일 전 14만 명, 이틀 전 11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만 8천 명.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빨리빨리 더 다운돼야지만 주식, 주가, 지수 이거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더 잘 가려면은 이 전염병 팬데믹 현상 이거를 빨리 좀 극복을 해야지만 다른 것들도 순차적으로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5일치의 거래량을 봤을 때 매도세가 셌던 이 부분만큼 요거 비슷한 정도의 거래, 매수세가 좀 실려줘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항상 하루 더 봐야 됩니다. 오늘이 어떨지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일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니까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아닌 완벽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뭐고 완벽한 상승이라는 건 뭐냐? 쉽게 정하십시오. 1%에서 1% 내외의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2.7%의 상승이었습니다. 2.7%의 상승이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차트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사줬다라는 얘기. 뭘 반증하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놀이한다. 고점에서 타익 실현하고 또 사고 타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호입니다. 어제의 신호. 상승폭도 컸고 거래량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4일 동안 뺐기 때문에 무서움에 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반대로 예상을 합니다. 적은 양에도 잘 올라간다. 왜냐하면 판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밴드 구간을 주면서 상승 뒤에는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81포인트와 3114포인트 안에서 아시죠? 십자가 모양으로 또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은 우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상향 추세는 맞는 것 같다라는 분석 해주셨는데요. 종목 전략 중요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네오판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장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또 좀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네오팜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제가 여태까지 안 드렸던 2차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처음에 올라가지고 지금이다 이게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좋게 딱 끝났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지수가 전체적인 흐름이 좋게 끝났고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종가 매수로 2차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판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보다 자세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토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모두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지난주에 하락을 좀 걱정을 불식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에 3,000선이 일단 회복이 됐고요. 외국인이 1,300억 원 넘게, 기관은 6,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지난주에는 계속 매수를 하다가 어제는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좀 차익 실현하면서 7,8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꽤 큰 규모로 5천억 원 넘게, 5,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규모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숫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의 최근의 방향을 보면 정말 갈팡질팡하고 양대 극단과 극단의 대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개인도 또 그 안에서 사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있는 섹터, 분야가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수급 주체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대 외국인 기관 이 연합의 수급 대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일단 증시를 떠받치면서 지난주에 순매수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개인이 보시는 것처럼 8조 원 넘게, 거의 9조 원 넘게, 9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열심히 순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차익 실현하고 조금 정리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증시가 2%, 3%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증시에서도 분명히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장 막판에 오후로 갈수록 점점 상승폭을 높이더니 2%가 넘게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죠. 자, 어제는 또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제 붙어줬기 때문에 증시가 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고 지난주에 내내 매수하던 개인은 어제 또 7,800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정말 양극단의 수급의 대치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일단은 방향 갈피를 잘 잡기 힘들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신다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감이 오는데 어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5조 9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위를 기록한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거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숫자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 셀트리온과 기아차는
사실은 뭐 언제나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삼성전자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인버스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인 ETF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찍히고 있는 상위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단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 1월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형주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아까 뭐 거래 대금이 최근 5거래일 동안 1위를 나타냈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부동의 1, 2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 관심도 여전히 있고 LG전자 역시 뜨거운 관심, SK이노베이션도 역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좀 빠진 것이 의외지만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쪽에 의해 수급이 몰리는 모양이고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도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난주에 지수가 조금 출렁거렸을 때 아까 JP모건 미국에서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증권에서 오히려 과열되는 시장이 악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에서의 명언이죠. 가장 큰 악재는 시장이 과열됐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의 약간의 조정은 오히려 호재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단언컨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정기에는 역시 그린 모빌리티 그러니까 테마, 자동차,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지금은 우상향 추세이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차화전 이런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을 이런 기회에 오히려 저가 매수할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주를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찬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기아차,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을 오히려 지금 담아야 할 찬스다라고 삼성증권은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최대 호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격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함께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것에 너무 지금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달에는 아마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투기적 거래 그리고 중국의 긴축 가능성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지연 이런 것들이 기대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2월 들어서면서 시장 그리고 1월 말 2월 초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삼성증권과는 또 정반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도 역시 시장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굿모닝 2부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실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종목으로 엮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의 실적단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가는 상당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일에 있었습니다만 실적 그리고 배당 매
매력, 자본력, 그리고 밸류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우월한 은행이라서 업종 내 최선호주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꼽아야 된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적과 배당 매력, 자본력은 어떤 우월한 우위를 갖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4분기 실적 이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4,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하는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망치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4분기 추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으로 꼭 실적 성적표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큰 폭의 상회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좀 감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코로나 추가 충당금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모펀드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추가 충당금 한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그리고 희망 퇴직 비용 이런 부분도 1,800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뭐 코로나 비용이나 사모펀드 충당금 그리고 뭐 퇴직 비용 이런 부분은 비경상적 비용이잖아요. 그게 한 3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 거니까요. 경상 이익 순이익이 상당한 서프라이즈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경상 이익 쪽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행주를 볼 때 대표적으로 봐야 할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출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분기만 하더라도 2.2 정도입니다. 이걸 봤을 때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 순이자 마진이 라고 해서 님 추이를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 타 은행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흐름들이 이 세 개만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bp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괜찮다라고 애널은 얘기하던데 이유인즉슨 4분기가 저점이고 1분기부터는 반등할 거기 때문에 4분기 바닥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턴 어라운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최근 은행주가 괜찮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그 이유인데 왜냐하면 금융위에서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낮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출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표현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본관리 권고안은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일 뿐이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했고 작년 배당 같은 경우에 20%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20% 위로 튀어오르죠. 한 25에서 26 배당 성향 좀 예상을 하던데 26으로 예상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향에 대한 높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이후에서 배당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를 설명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중에 바젤3 최종안 도입 시에 자본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4분기 실적 긍정적 그리고 배당 성향 회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주 비율 같은 경우에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익이 상당폭 증액을 했고 올해 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5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 그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앞으로 금융주를 바라볼 이유가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배주주 순이익단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파악을 하실 때요. 이게
영업 외 이익,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타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40%나 감소가 될, 이 부분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타나 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뜯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단에서의 결과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던 기타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 발생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수급 효과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 레벨업을 위해서는 IB, 투자은행 이 실적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사주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에는 박현주 회장의 의중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취득이 회사의 주주 그리고 이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자사주 취득에 공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실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을 맛본 적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결국 IB 실적의 회복이 필요한 국면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4분기 실적 성적표에서 이 부분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 중개일에서 지금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IB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의 흐름들 이쪽에서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발표될 거고 실적이 발표된 이 성적표 안에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뜯어봤습니다. 앞으로 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대우는 홀드 유지고 목표 주가 1,500원 유지니까 그 이유 보시고요. 뭐 매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요인들이 충당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에셋대우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임플란트주가 요즘에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네. 기염을 토했잖아요.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스트라우만이라는 업체가 1등이에요. 근데 아시아나 우리나라에서는 초강세를 K 그 임플란트 주들이 지금 뛰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중국이나 미국이 영업 제한된 거는 이 의료기기 업종에 안 좋은 거였지만 뭐 요즘에 줌을 이용해서 웨비나라고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못 여니까 외부로 하는 뭐 그런 것들로 돌파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거를 이겨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그 경기 회복과 함께 고령화 그리고 소득 수준 향상 이게 겹쳐져서 임플란트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게 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제목을 세상은 넓고 빠지리는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어떤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 제목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좀 따왔는데 정말 세상은 넓고 빠지리는 많은데
그거를 심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회사는 적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빠질 이가 많다라는 점, 그만큼 임플란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뭐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고 덴티움이 2등인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그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스나 휴젤의 그 격차보다는 많이 나요.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그래요. 그리고 28일 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죠. 매출액이 1,957억 원, 영업이익이 472억 원 나왔는데 이게 전년 4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3%, 영업이익이 302% 급증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로 잡은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가 이미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이 수치도, 그러니까 증권사가 300%를 예측을 했으면 302%면 2%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고 중국의 임플란트 보급률이 10% 이하인데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 그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급속 증가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 공동 현상이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가능 치과 의사가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뭐 그 유키즈의 우리나라 김영삼 씨 개그맨 겸 치과 의사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사랑니를 전파하려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자기 기술을 알려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호날두나 메시가 동네 치과에서 뛰고 있는 거랑 같다고 한국 그 치과 의사들의 실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는 더 고난이도인데 그렇군요. 이걸 시술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이 이 어떤 임플란트 시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이제 배우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시술 가능한 치과 의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는 어디 걸로 합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걸로 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술이 증가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실적이라면 영업을 이제 제대로 하는 오프라인 영업을 하게 되면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일단 대장주로 하나는 꼽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타격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된다면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 손절가를 72,000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좀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목표가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3,05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46% 오른 3,070.52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짝 밀리네요. 0.02% 떨어진 956.75포인트 출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수급 양상을 띨지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개장 후의 흐름은 빅머니 2부, 굿머니 2부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면서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V자로 반등의 초석을 다질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겠고, 아니면 오늘 다시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떠받쳐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실적, 호전주, 차별화 이런 부분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 잘 가려서 실적 시즌에 대응하는 종목 전략법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오늘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시장 개장 상황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거시적인 경제 이슈와 또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정말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서운 우리가 전에 주식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들, 공매도, 미국에서도 공매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뭔지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게임스탑, 그러니까 게임스톱의 그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탑이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떤 이슈인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게임스탑은 이제 위기론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게임을 판매하는 소매점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게임스탑은 이제 사양 산업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슈였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매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왔다. 공매도 파트에서. 근데 이제는 전망이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전망이 부정적일수록 수익을 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게임스탑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사실 40달러선 거치던 이제 주가가 한 4년 만에 4달러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4달러도 고평가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는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슈가 하나가 불켜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몇몇 유저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살려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한 특정 게시판 우리가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 배치라는 게시판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그러다가 사실 그러면서 그 관련 안에서 이제 민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밈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밈이라는 문화가 밈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유전학 정보에서 나온 거지만은 이제 복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제 복제되면서 그게 이제는 뭐 콘텐츠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재미있게 복사가 돼서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밈이라 그러는데 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주식에 대한 민문화가 형성된 게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죠, 주식을.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동호회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주식이 이렇게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는 좀 무시를 당했죠. 한 19년도 9월이었나요? 그때 처음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하다가 근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인증하는 개개인 투자자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되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슈가 터지죠. 바로 이제 공매도 집단에서 야, 이거는 아니야. 이제 더 떨어질 거야. 봐봐.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차별점이 하나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이런 민문화를 민문화가 퍼질 만한 게시판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에 대한 뜨거운 얘기만 있지 사실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민문화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주식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해서 문화 자체가 형성되는 그런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간이 있을까?
공매도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붙는다 그러면 이게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2대1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럴까요? 이런 민문화가 형성된 게시판은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좀 첫 번째 차별점이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는 공매도 투자기관이죠. 이제는 시트톤은 이제 리서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는 야 공매도 이제는 들어가야 돼. 뭐 이건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공매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우군이 한 명이 딱 등장하죠. 이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게임스탕이라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남기기 시작하죠. 이게 스탕이라는 언어는 아시겠지만은 뭐 말 그대로 급격하게 밀어올리다 아니면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키워드를 남기자마자 사실 게임스탑이 엄청나게 이제는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차별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좌표라 그러죠. 딱 찍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 드물죠. 무엇보다 리더가 없습니다. 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추종하는 리더가 없다는 부분. 가능하면은 이제 서정주 회장이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 세력에 같이 그쵸. 휘둘린 스타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고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법 제도 안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큰일 나죠.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리더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리더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차별점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매도의 이제 기관과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를 붙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미국처럼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공매도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핫 이슈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로 이렇게 공매도의 세력을 비판하고 일론 머스크도 사실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그렇죠. 많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와 봐야 된단 네네. 말이죠. 다음 그러니까 3월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인가 재개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미국에서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셀트리온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익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익절을 하고 오히려 이제는 외국계에서 이제는 러브콜을 보냈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판 게임스탑을 우려해서 이제 공매도 집단들이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는 말 그대로 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되갚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제는 사두는 전략으로 사실 이제 그 셀트리온을 매수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아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공매도는 안 됐잖아요. 하지만은 공매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공매도의 수주 잔액, 대차 잔액을 갖고 있던 이런 공매도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제 이제는 한간에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3시 이후에 다 셀트리온으로 들어오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오히려 변화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구심점이라는 어떤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구심점이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판 게임스탑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부정적이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적 문화라든지 환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뭉칠 만한 커뮤니티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우리 작년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또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공매도 한번 이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 섞인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또 공매도 이제 재개를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공매도가 다시 또 출몰할 이런 꿈틀꿈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또 걱정인데요. 그렇죠.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딱 보이거든요. 네. 지금 지난달 29일로 보면은 이제 대차 잔고 금액이 한 50조 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 전달만 해도 한 47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공매도가 3월에 만약에 재개된다가 금지가 이제 풀린다라고 본다면은 대차 잔액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공매도 금지되기 전이 이제 대차 잔고액이 한 7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시 그걸로 회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다시 이제 공매도에 다시 매집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속절없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한다는 표현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손해를 볼 가능성은 그렇죠. 굉장히 네. 커진다라는 점은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익절하는 모습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피해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극단의 대치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피해가자. 네, 네, 수익을 미리 챙겨놓자. 뭐 이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개인들의 그렇다면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권혁준 평론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뭐 미국과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장 전에 한번 공매도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드렸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또 급등한 거 이런 거와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8시 54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 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장 출발할지는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시장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변동성 있는 글로벌 시장의 종목들 일부 좀 완화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중국 쪽에서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9% 강세였는데 이런 힘을 좀 받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1.5% 강세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호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플러스 출발은 이제 예상이 됐겠죠. 네, 미증시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강세로 마감이 됐고 최근에 나스닥과 국내 지수의 연동성이 좀 강해졌습니다. 특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뭐 반등을 하거나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는 좀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고 고평가에 대한 부담도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각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고평가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이런 멘트들이 나타나고 있고 게임스탑 같은 이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증시가 약간 고점일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반영하는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변동성을 계속해서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의 주체가 좀 바뀌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샀을 때 지수가 끌어올려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철저하게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 줘야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는 어쨌든 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져보면 원달러 환율이 먼저 안정이 돼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살 수 있고 그래야 또 지수가 반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거시 지표를 본다면 환율의 안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환율과 외국인의 그 매수 매도의 흐름들 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8% 그리고 SK하이닉스 3.2%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인방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이나 HLB, 게임스톱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이제 HLB가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 거는 이제 맞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대한 타겟팅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올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반등만 보고 알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은 이제 램시마 SC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많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한 부분도 있고 앞서도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지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진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게임스톱 사태가 뭐 국내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는 많지만 기술력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워낙에 저점 구간에
있었고요.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위치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화요일이니까 아직 주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역발상으로 매수한다라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목할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 이슈 이후에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약해졌죠. 그렇다가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유동성 순환매 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섹터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떨어지면서 가격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있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KTB 투자증권이 오늘 14% 넘는 급등으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그래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까 증권사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볼까요? 네, 증권사는 아마 실적이 네. 다 좋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아마 넘어서는 실적을 내는 증권사도 많겠죠.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 자체가 이렇게 높고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뭐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주식 예탁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IPO 시장으로 돈이 진짜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500대 1 정도만 되면 경쟁률 높다 이랬거든요. 요즘에 500대 1 쳐주지도 않아요. 1000대 1, 뭐 1400대 1 이 네. 정도까지 가야 이제 좀 맞아요. 흥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이 결국은 유동성이 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어가겠다라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확대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증권주에는 호재겠죠. 결국은 4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증권주는 만약에 조정이 있을 때는 눌림목 매수를 염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거래 대금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거래 대금 추이는 꾸준히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솔로앱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4,000원 시초가 형성인데 과연 또 오늘 흐름이 잘 나타날 수 있을지 신규 IPO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제 기관 매수에 코스피가 2.7%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3,100선을 탈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궁금하셨을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돼요. 상승폭이 오늘은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3,070선까지는 되찾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1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반 오름세인데 962선까지 96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흐름 보시면요. 오늘 1원 15전 상승하면서 1,117원 65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 역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면서 28,162엔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104엔대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조금 더 좀 올라가나요? 3,081선 정도. 어떻게 보세요? 이 수치는요? 예. 네,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저는 이제 많이 반영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워낙에 이제 강하게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초반에는 일단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갭상승으로는 출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즘에 갭상승 출발하면 항상 메꾸고 무너지던 메꾸다가 반등하는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장 초반에 이제 갭 상승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대부분 업종들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출발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의료 정밀 부분에서 2.5% 정도 강세권, 덴티움이 오늘 6%대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IT가 2% 정도 강세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2.8% 정도,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IT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국내 IT 대형주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는데 만약에 IT주가 하락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IT주를 눌림목 매수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주가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 1.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건설주의 강세가 지속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는데 해외 수출 비중이 예전보다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해외 수주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치로 해외 수주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지금 건설주 리포트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국내의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해외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로는 이제 철강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풍산이라든지 뭐 영풍, 뭐 비철금속 업체들도 보이고요. 대부분의 철강주 1에서 2%권 강세입니다. 오늘 전형적으로 뭐 전기전자, IT, 뭐 건설, 철강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진한 종목은 이제 은행주, 뭐 통신주, 전형적으로 약간 재미없는 그리고 느린 뭐 방어주 이런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일단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견인력은 약간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인데 보통 출발은 개인 순매수를 출발하더라고요. 장중에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개인 투자분들은 또 코스닥 비중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전환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적어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신규로 매수하실 필요는 있고 오늘은 보유 종목 관리에 조금 더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수구가 환율의 분야는 여전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하회했어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건설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네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와 코오롱 인더 우선주가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동안 급등을 했던 셀트리온 3인방과 HLB는 오늘 하락 1에서 2%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뭐 말씀해 주시니까 간단히 보면 네.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분리막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지 못했어요. 정유주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으니까.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을 보였고 오늘의 추가 상승 시도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죠. 국제유가가 알게 모르게 이제 $50 중반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감산 기대감이 부각됐죠. 그래서 유가 반등,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의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부각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역시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온 건 맞죠. 그래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일단 부딪히고 음봉이 살짝 나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40만 원 선도 노릴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유를 했을 때는 눌림 이후에 재반등까지는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끌리는 부분입니다. 기회 비용을 너무 소진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깝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IPO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솔로엠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출발 이후에 14% 정도까지 강세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IPO는 일단 상당했다 하면 무조건 2배 출발 거의 확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출발한 이후에 어디까지 급등하냐 이런 부분인데 상장을 한 다음에 따라잡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공모가보다 2배 이상 출발했다는 것은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모주들이 급등 출발한 공모주 치고 안 밀리는 공모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를 마련하고 싶으시면 몇 주 못 받더라도 이제 공모에 참여하셨다가 상장 첫날이나 다음 날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중요한 전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종목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공모주가 상장된 다음에 조정받는 기간이 3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시고 보호예수 해제라든지 이런 일정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셔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주항공 섹터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5%대 강세, 그리고 세트레가이,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6에서 7%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장 전략 오현주 팀장과 함께했고요. 더 자세한 경제 이슈 들어보시죠. 김호수 앵커 말아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가 0.9%,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오히려 좀 관심이 더 쏠리는 양상인데 앞서서 뭐 특징주나 올라가는 업종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아까 뭐 건설주가 올라간다 이런 네네. 얘기 해고 체크를 해봤지만 네. 성장주도 올라가는데 경기 민감주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야 이거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게임스탑만 보더라도 과거와 주식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도 바뀌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변수도 이제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까라고 네네. 봤을 때 최근에 한 금융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재미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무형자산, 유형자산 하면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보면 비유동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비유동자산 중에서 우리가 무형자산 얘기하면 뭐 지재권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렇게 무형으로 갖고 있는 재산들,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얘기하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PBR이 35배 정도 되는데 무형 자산을 높게 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쳐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뭐 유형 자산을 본다면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가 이제는 좀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가가 최근 한 9% 정도 1월 달에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리포트에 의하면은 뭐 LG화학이 이제 무형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돼 있고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이게 무형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한 11% 정도 상승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현대 건설 쪽입니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제가 부동산 쪽에서 많이 이슈를 듣고 있어요. 뭐 네네.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사실 부동산에 대한 지금 공급 대책이 지금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이제 공급 대책 때문에 사실 되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재개발이 되어진다 그러면 대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업계가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리포트를 평가해 보신다면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스마트해졌고요. 여기에다가 무형자산, 유형자산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양상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트렌드도 반영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피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0.9% 가까이 상승하던 코스피가 지금은 0.5%대 상승세,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탑5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 펴고 있고 어제 상승했던 쌀트리온이 오늘 좀 어제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쌀트리온이 3.6%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 2.4%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일단 지수를 떠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로 홍프로 이데일리 온 대표가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재생바이오 전문 제약사고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주란이 끌고 콘주란이 민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고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더 이슈가 됐고요. 이 관절강 주사라고 하는 콘주란 개발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매출 그리고 실적을 이끌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매수가는 64,500원 이하고 목표가 75,500원, 손절가 57,800원 라인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0.77% 상승하면서 출발하는데요. 다만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간 준 상황입니다. 뒷심을 발휘해낼 수 있을까요? 현재가 65,4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BGF 리테일입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소장이 비전 2020 주식 파트너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파맵신이죠. 파맵신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2018년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로 상장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임상 관료주로 주목을 받았고 또 이중 항체 테마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있다라는 평가를 받나 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파맵신 매수가 21,600원 이하,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볼까요? 자, 현재 주가는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21,250원. 과연 뒷심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파맵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윤정식 카카오페이 증권 부장이 빅머니 2부에서 제시를 했죠. 자,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철강 제품 쪽에요.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나 수소 쪽으로 외형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부분에 발을 담금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는 매수가 25만 원,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4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볼까요? 현재 주가 0.5% 상승하며 출발하는데요. 어제 대비 1,5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만 4,500원 선입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간 줄였는데 장중 뒷심 흐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철강 대표주 포스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관심주 옥석 가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장 피셜에서는 뭐 인버스 vs 레버리지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긴 했지만 뭐 사실 이거에 투자하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늠해보는 가늠자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슈를 좀 정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일단 시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거래 대금이 동시에 많아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혁중 평론가께서 일단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장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높았던 게 이제 셀트리온 뭐 이미 얘기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 가다가 네.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의 코덱스 레버리지가 1조 한 1,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죠. 우리가 곧버스라 얘기하는 네네. 1조 한 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인버스와 레버리지 사실 반대 얘기인데 다 같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장세다라고 네네. 얘기합니다. 뭐 상승세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세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에 보통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같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그쵸. 거죠. 사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죠.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혼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여준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흐름을 같이 보면은 이제는 인버스 상품 자체, 이제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2배 추종하는 이제 곧버스 상품이 약간 더 수익률이 더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한 5개월 동안 지켜본다면은 확실히 그 인버스 상품이 한 9% 정도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추세가 자체가 이제 하락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평가돼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뭐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은 투자 자체는 뭐 수익률을 떠나서 투자 자체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같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장 자체가 혼조세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이런 장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안한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 이 B2의 영향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이런 장세에서는 B2 하시면 정말로 이제 큰일 나는 분위기인데 뭐 신용융자 잔고가 1위가 역시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B2로 들어가게 되면 뭐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체크해 보았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일단은 뭐 거래 대금도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상승률도 뭐 9점 몇 %로 네네. 비슷하게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에선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인가 하락에 베팅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은 지난주에 지수가 좀 출렁거리면서 한 단계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3천 선도 한번 깼는데 어제와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최근과 같은 급등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거래가 양쪽으로 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단기로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출렁이님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분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단타해 보자, 인버스를 단타해 보자. 이런 전략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네.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여기서 급락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성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다면 단타로만 하셔야 되고 포지션을 좀 길게 유지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악재 민감도가 좀 더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쨌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끌어올려질 때는 끌어올려진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이유를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려면 지금 끌어올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저도 그렇고 유동성이라고 보니까 이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뭐 돈을 왕창 더 풀겠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축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요즘에 그 나온 그 게임스톱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지수가 흔들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이슈 때문에 묻힌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중국의 유동성 관련된 그쵸, 정책인데요. 그 게임스톱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중국이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슈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제 이제 급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게임스톱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중국이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네. 중국 인민은행이 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유동성 관련된 이슈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민감할 것 같기 때문에 이슈 플로우를 추적하신다면 이런 유동성 관련 이슈를 추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인버스나 이제 그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섹터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선택이 어쨌든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종목 선택이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이제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이 아니라 업종에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화장품주, 뭐 제약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화장품 제약주가 ETF로는 좀 투자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 뭐 중국인 관광객이 바로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온라인이라든지 뭐 고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실적이 악화되는 그 속도가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4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낙폭이 조금 심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지금은 지수에 대한 베팅은 어쨌든 재미가 없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를 하시려면 이제 종목을 선별하시든지 아니면 섹터별 ETF에 투자를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직은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치주로 가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주목 못 받았던 가치주가 다시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가치주가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니까 신규적인 종목을 투자를 이제 선정한다라고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성장주에서 혹은 가치주였지만 성장주로 바뀌는 섹터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일단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고 종 ETF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관심 있는 섹터를 한번 ETF로 투자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아까 오현진 팀장님께서 이제는 2월 달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에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항공주 오늘 굉장히 뜨거운 러브콜을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라든지 AP 위성이라든지 시트랙 I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손을 잡고 위성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랙 I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여기가 인수를 결정하는 이제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슈를 좀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테마별로 묶이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판단이 요구되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별적인 종목별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뭐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에서 또 양해나 이런 것들 춘절과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뭐 이슈는 뭐 공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마지막에 시청자분들께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영풍재즈인데요. 영풍재즈 택배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1%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9%, 당기순이익은 108%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64,500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4거래 연속 오르면서 2%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김선철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유지랩인데요. 유지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 시 매수가 11,800원에서 12,000원대, 목표가는 13,8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3%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BH인데요. BH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은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피익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피익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네. 개인이 역시 양시장에서 오늘 다시 매수의 불을 켰습니다. 이러면서 상승 동력을 불러 넣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특이한 것이 네이버가 오늘 4% 넘게 강하게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피에 오늘 처음 상장한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전원 공급 업체인데 오늘 시초가 2배를 형성한 후에 17% 가까이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서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슈 다양한데요. 꼭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실적 성적표 또 예상치 잘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